여러분, 스마트폰 몇 번만 딱딱 누르면 은행 하나가 통째로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요, 바로 이 무서운 디지털 뱅크런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신 안전장치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공포,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 세계 금융계를 진짜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2023년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가 SVB라고 부르죠. 그 파산 사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와, 진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은행에 있던 예금의 거의 절반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속도였어요. 예전처럼 막 며칠 동안 은행 앞에 길게 줄 서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다들 자기 스마트폰 앱으로 순식간에 돈을 빼버린 거죠. 그러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가 저렇게 큰 은행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건가? 대체 모바일 뱅킹이랑 SNS가 뭐길래 이 금융시장의 위험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자,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제대로 알려면요. 일단 그 원조격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뱅크런입니다.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뱅크런!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간다 이겁니다. 왜 달려가겠어요? 저 은행 망할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몰려가는 거죠. 사실 은행은요, 우리가 맡긴 돈을 금고에 차곡차곡 다 쌓아두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해주고 아주 일부만 남겨두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구조 때문에 뱅크런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자, 100명이 각각 100만 원씩 은행에 넣었어요. 그럼 총 1억이죠. 은행은 한 2천만 원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 저 은행 위험하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명 전부가 내 돈 하면서 동시에 돈을 찾으러 달려오겠죠. 근데 은행에 있는 돈은 얼마라고요? 네,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80명은 돈을 못 찾는 진짜 위기 상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시작은 그냥 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멀쩡하던 은행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뱅크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1929년 미국 대공황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겪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영국에서 은행이 파산했고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의 맨 끝을 한번 보세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단 48시간 보이시죠? 위기가 터지는 본질은 똑같은데 그 속도가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진 겁니다. 바로 디지털 때문이죠. 예전에는요, 은행이 위험하다 싶으면 TV 뉴스에 꼭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은행 문 앞에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그게 위기의 상징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 클릭하면 끝이니까요. 정보도 신문 보는 게 아니라 SNS로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죠. 카더라 하는 소문이 몇 분 만에 수십만 명한테 퍼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증폭되는 속도 자체가 다른 차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내 돈은 한국은 괜찮은 거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새로운 안전망을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죠.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로 뜁니다. 이건 2025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둘째,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아예 새로운 비상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아주 두껍고 튼튼한 강철 방패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새로 생긴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원리를 한번 쉽게 파헤쳐보죠. 은행이 가진 자산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요. 한 70%가 남한테 빌려준 돈,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에요. 이게 은행의 가장 큰 재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발목을 잡는 족수이기도 했어요. 왜냐? 당장 사람들이 돈 달라고 몰려올 때 저기요, 대출에 간 돈 지금 당장 갚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서류상에만 있던 꽁꽁 묶여있던 이 70%의 자산이 이제 비상자금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한국은행이 나서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아 너희가 가진 그 대출 채권 그거 우리가 담보로 받아줄게. 대신 급한 돈 빌려가. 이렇게 길을 터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대한 비상금 저수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러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 소방호스 어딨지? 찾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담보를 미리 다 심사해 놓는 거예요. 이건 A급, 저건 B급 이렇게요. 덕분에 만약에 진짜 위기 상황이 딱 터지면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자금을 쏴주는 거죠. 은행이 급하다고 자산을 헐값에 막 팔아치우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돈은 안전한 걸까요? 이 모든 장치들이 나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예금은 이렇게 여러 겹의 방패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은행들 자체가 국제 기준보다 훨씬 튼튼한 자본을 갖고 있고요. 둘째, 만에 하나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죠. 셋째, 금융당국이 맨날 은행들을 감시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한국은행이라는 아주 든든한 최후의 보루까지 생긴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정말 꽤 촘촘한 안전망에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우리 스스로도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두는 거, 이거 기본이죠. 그리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 보호가 되는 건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센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SNS에 떠도는 카더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비상금 조금 따로 빼두면 완벽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금융위기는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고 진화할 거예요. 과연 우리의 이 방패도 그 변화의 속도를 계속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계속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네요.